안녕하세요. 하우스로그의 김민기 PD입니다. 오늘은 용인시 원산면에 위치한 단독주택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40세대로 되어 있어서요. 대단지의 타운하우스를 형성하고 있어요. 원산면 같은 경우는 좀 익숙하지 않으시죠? SK가 이번에 원산면에 공장을 지으면서 원산면의 주가가 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양지 IC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예요. 그래서 원산면보다는 양지면 주변에 있는 집들과 비교를 해보시기에 좋은 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보통 양지면 주변에 있는 집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 전체적으로 맞춤 시공하는 곳들이 좀 많고요. 선시공되어 있는 곳들 같은 경우는 좀 작은 평수로 해서 저렴한 가격대가 많아요. 아무래도 이 지역이 좀 외곽이다 보니까 가격 낮은 집을 찾는 수요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 같은 경우도 총 40세대 중에서 35세대는 좀 작은 평수로 분양을 완료된 상태고, 지금 5세대 같은 경우는 대형 평수로 한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내 면적 기준으로 했을 때 70평에서 한 100평 정도로 되어 있고요. 금액대는 8억대에서 총 10억대로 돼요.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완공된 집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이 집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바로 설명드릴게요. 이곳은 대지가 93평으로 되어 있고요. 실내 면적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1층이 27평, 2층이 25평, 3층이 16평에서 총 70평의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벙커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지하 벙커 주차장 면적이 27평 정도 되니까요. 전체적으로는 한 100평 가까이 되는 실내 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곳의 분양가는 8억 9,800으로 되어 있어요.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도 생각보다 좀 높게 나왔죠. 주변에 있는 다른 집들과 비교하셔서 가격의 높고 낮음은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다행히 이곳은 도시가스가 인입되어 있고 상하수도는 직관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직 정화조는 개별로 되어 있다고 하네요. 그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집도 넉넉한 편이고요. 디자인적으로도 괜찮은 편이니까요. 바로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집이 바로 이 집입니다. 3차의 5세대 중에서 현재 완공된 건 이게 이제 한 세대로 보시면 되세요. 이 세대 설명드리고, 이 영상에 뭐 댓글이나 내용들이 좀 좋으면 제가 곧 오픈하는 세대도 같이 한번 안내를 해드릴게요. 평지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가운데 이 집은 벙커 주차장의 높이를 굉장히 높였어요. 그래서 집이 이렇게 위로 불쑥 튀어나와 있습니다. 조명이 굉장히 좋고요. 바라보는 뷰가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주차 공간부터 설명드릴게요. 지금처럼 벙커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주차는 총 4대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넉넉하게 나와 있어요. 보시면 안쪽도 굉장히 깊숙이 되어 있죠. 안쪽에는 이제 콘센트 같은 것들도 되어 있고요. 이렇게 돌면 또 별도의 공간이 작게 나와 있는데요. 계단 밑에까지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일부는 문을 설치해서 창고처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현재는 오버헤드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여쭤보니까 100% 결정된 것 같지는 않고요. 특별한 일 없으면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오버헤드가 세워졌다는 가정하에 이제 이쪽도 출입문이 또 생기겠죠.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원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곳은 계획관리 지역이다 보니까 정원이 넓지는 않아요. 이렇게 정원 끝에서 바라보면 정원 자체의 사이즈는 집 전체에 비해서는 좀 작게 나왔습니다. 전용 대지가 70평 조금 넘고요. 실내 면적이 70평 정도 되니까 집 사이즈에 비해서는 확실히 정원이 작은 집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정원 같은 경우는 넓어도 좋지만 이 손님들을 만나보면 생각보다 정원에 대한 그 욕망이 크지 않으신 분이 많으세요.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정원은 어느 정도 적당히 나오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을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1층 거실 앞쪽에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면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안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을 살펴보면 여기는 화이트색 모노브릭으로 되어 있고요. 요즘에는 모노브릭을 확실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색깔 진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고요. 지금 수도랑 전기시설까지는 이 데크 옆쪽 부분으로 해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는 쪽은 석재 데크로 마감을 잘 했고요. 이렇게 뒤쪽에 보면 중정 느낌으로 살짝 꾸며놨어요. 바닥은 지금 타일로 해서 헤링본 스타일로 해놨고요. 이렇게 위에 보면은 대나무 몇 그루 심어놔서 좀 아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작은 방에서 보이는 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습니다. 일단 현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방화문 같은 경우는 살라만드사의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요즘은 이 제품을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조금 옆으로도 폭이 넓어서 양쪽으로 열리는 문을 설치했으면 어떨까 싶어요. 이 세대는 이 문이고 조금 더 큰 세대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갔을 때 현관은 굉장히 넓어요. 최근에 봤던 집 중에서 거의 제일 넓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도 3단으로 해서 슬라이드 형태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이렇게 돌아보면 신발장이 총 4칸으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일괄소등 스위치랑 거울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열어보면 무난한 사이즈의 신발장을 보여주고요. 이렇게 돌아서 봤을 때 반대편도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신발장은 아니고 멀티 수납장으로 보시면 되세요. 창고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골프백이나 캐리어 이런 것들 놓고 쓰시기 좋게끔 되어 있는데요. 일부는 선반을 좀 더 달아줬어도 좋지 않을까 싶은데 제가 여쭤보니까 그냥 이대로 나간다고 하세요. 그래서 통신 단자함이나 이런 것들과 또 창고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럼 중문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볼게요. 중문은 생각보다 밀폐감이 굉장히 좋네요. 들어가면 이제 방이 하나 나오는데요. 1층에도 방이 있는 타입입니다. 여기는 1층이 27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넉넉한 방이 나와 있는데요. 길이가 충분하기 때문에 가구 배치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안쪽에서 보시면 창문이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제가 중정이라고 말씀드린 곳이랑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요. 구조적인 면도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지하 박스랑 1층까지는 철근 콘크리트로 되어 있고요. 2, 3층은 중목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신현리 오픈했던 집도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화장실 같은 경우는 폭이 굉장히 넓고요. 공간이 넉넉하게 나왔습니다. 샤워부스는 파티션으로 해서 반만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자세가 워낙 잘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샤워부스를 달아줬으면 어땠을까 싶네요. 그리고 단차도 되어 있어서 건식과 습식으로 나눠 쓸 수 있게끔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도가 있는 형태인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선반도 짜주고 아래는 공간이 넓으니까 청소용품 같은 거 놓고 사용하기 좋은데요. 이런 수납 공간이 모든 층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숨겨진 수납 공간은 잘 갖춰진 것 같고요. 반대로 돌리면 또 테라스가 있어요. 여기도 뭐 테라스보다는 중정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공간으로 보시면 되고요. 데크로 이미 다 시공을 해놨고요. 지금 의자 설치된 것처럼 가볍게 의자 놓고 주방과 연결해서 차 같은 거 드시기 좋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벽으로 완전히 막아서 조망이 나오는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래 사용하기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썬룸 같은 거 시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집의 메인 공간 있죠? 거실과 주방으로 가볼게요. 일단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치수는 지금 TV가 설치되어 있는 벽이랑 그 나머지 벽까지의 거리고요. 이 바닥에 보면은 이렇게 금테로 해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의 전체 면적을 보시면 되세요. 치수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공간 자체는 다 4m가 넘기 때문에 작지 않고요. 지금 소파도 비교적 넉넉한 거 설치해 놨는데
보시면 양쪽으로도 좀 약간 여유가 있죠. 그리고 소파 뒤쪽에 타일 같은 거는 굉장히 세련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마루는 동아마루 사용했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강마루 같아요. 원목 같기도 한데 강마루 느낌인데 굉장히 촉감이 좋고요. 나뭇결은 굉장히 잘 섬세하게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네요. 살짝 오픈형으로 해서 TV만 딱 거치할 수 있게끔 중간에 가벽이 형성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주방을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공간이 옆으로 와이드하게 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왼쪽부터 하나씩 보면은 일단 식탁 자리가 잘 나와 있어요. 6인용 식탁집은 좀 좁은 걸 디필 해놓긴 했는데요. 제대로 된 6인용 식탁을 놔도 공간 자체가 적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주방의 등도 좀 포인트 있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수납 공간을 살펴보면 워낙 이제 와이드하게 나와 있고 아일랜드가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전체적인 주방 가구는 한샘의 키친바흐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는 약간 팬트리장 느낌으로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는 장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냉장고가 빌트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가 설치된 거예요. 그리고 돌아서 추가적인 옵션을 설명드리면 지금 김치냉장고가 설치되어 있는데 낮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약간 예전 아파트 느낌이 좀 나는데요. 요건 제가 봤을 때는 없애고 차라리 식기세척기를 놨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위쪽에는 인덕션 2구와 하이라이트 1구로 되어 있는 하이브리드 전기레인지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키친바흐로 되어 있다 보니까 색감이나 표면의 재질의 느낌은 굉장히 좋았어요. 아일랜드 식탁도 모양이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방 옆쪽으로는 보조 주방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탁실로 겸해서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일부는 이쪽에서도 씻을 수 있도록 수전도 되어 있고요. 창문도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세탁기와 위쪽을 건조기 쓸 수 있는 공간, 반대편에 보시면 아래쪽에 수납 공간과 선반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밖에 중정 같은 테라스와 연결할 수 있게끔 문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세탁기와 건조기를 놓고 그 옆쪽에 만약에 일반적인 김치냉장고를 놓는다면 공간이 좀 타이트할 것 같아요. 이거는 계약 전에 다시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공간 활용을 위해서 슬라이딩 도어가 설치가 됐네요. 그래서 주방이 전체적인 공간도 잘 나와 있고 구성이 좋기는 한데 김치냉장고 자리 같은 걸 그냥 차라리 뺐으면 어땠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거실을 지나서 샤시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는 LG 지인 샤시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시스템 샤시로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굉장히 무겁게 열리는데 3중 로이 유리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이중창도 많이 사용을 했어요. 그냥 저는 전체적으로 시스템 샤시를 설치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금 처마가 지붕이 덮여 있기 때문에 이런 공간은 또 사용하기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고요. 지금 햇빛 때문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앞쪽이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바라보는 뷰가 굉장히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쪽은 향이 남서향이라고 하는데요. 서향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단폭은 85cm, 그냥 무난한 정도 사이즈를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에 이런 창은 이중창을 사용했어요. 2층에 올라오면 제일 처음에 2층에 거실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거실이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작은 공간이고요. 그냥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는 또 하나의 공간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이 방은
1층에서 봤던 방과 동일한 사이즈의 방이에요. 바로 그 위에 있고요. 여기는 지금 창문이 이렇게 산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 쓸쓸한데 이제 계절이 바뀌고 나면은 이쁠 거라고 생각되고요. 이렇게 보시면 각 방마다 온도도 조절할 수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기는 각 방, 거실, 주방 이런 데 전부 다 있어서요. 총 9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층에 메인 욕실을 보시면 되는데요. 1층에 있는 욕실 바로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는 같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욕조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간이 넓다 보니까 욕조 공간도 잘 나와 있고 화장실은 비교적 잘 갖췄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1층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납 공간 층마다 하나씩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보조 주방이 하나 더 추가적으로 있어요. 그래서 작은 냉장고를 놓을 수 있게끔 저렇게 공간도 잘 나와 있네요. 위에 선반과 건조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해서 작게나마 전기 레인지를 설치해서 요리할 수 있게끔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일러실도 갖춰져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 방문이 지금 2개가 있잖아요. 2개의 방으로 사용도 가능하고요. 안방의 연장선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먼저 안방부터 해서 설명드릴게요. 일단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안방 공간인데 공간이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이런 것도 충분히 놓을 수 있고요. 여기는 작게나마 드레스룸이 있기 때문에 드레스룸 없이 사용도 가능한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안쪽에 북박이장을 설치하셔도 충분히 침대 놓고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을 살펴보면 한쪽으로 좀 모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창문을 조금 더 크게 뺐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쪽도 아까 거실에서 본 뷰랑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뷰가 좋거든요. 그래서 창문을 조금 더 여유 있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는 간접등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파우더룸과 드레스룸 같이 공간이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화장대가 생각보다 잘 갖춰져 있고요. 거울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붙박이장은 3칸으로 되어 있어서요. 일부는 옷을 수납하기에 좀 적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적으시면 아까 안방 공간에 붙박이장을 추가로 설치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부부 욕실 같은 경우는 공간이 굉장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샤워할 수 있는 공간까지 잘 되어 있는데 여긴 전체적으로 문보다는 파티션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그리고 위쪽에 보시면 창문도 깊게 나왔고요. 이렇게 돌아서 보면은 그 방으로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방은 문을 닫고 별도로도 사용 가능하고요. 지금처럼 안방과 연결된 서재방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서재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가면 포치 같은 공간이 있는데요. 이렇게 천장도 막혀 있어서 쓰시기에 굉장히 좋아요. 여기는 참고로 앞쪽에 이렇게 목재 사이딩이 되어 있는데 여기 수입목재, 캐나다산 수입목재를 사용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방 자체는 넉넉하기 때문에 서재방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방이 온전히 필요하신 분들은 방으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2층까지 설명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3층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펴보면 다락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법적으로 다락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용 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목을 사용하다 보니까 천장은 석가래처럼 이런 목재를 그대로 살렸어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쪽은 조금 층고가 낮게끔 되어 있는데요. 반대편 같은 경우는 좀 넉넉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전히 사용을 했기 때문에 바닥에 보일러도 전부 다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도 별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 이렇게 소파를 놓고
반대편에 보시면 TV를 놓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의 거실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공간 가볍게 넘어갈게요. 그리고 마지막 공간인데요. 여기 굉장히 큰 방이 있어요. 여기는 층고가 더 높은 느낌이 나고요.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좀 창 좀 조금만 더 크게 했어도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보시면 이쪽은 창이 없고 여기는 창이 조금 작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는 제가 만약에 이 집에 산다면 제 방으로 쓰고 싶을 정도로 공간이 넉넉한 것 같고요. 여기도 지금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장에 나무를 사용하니까 펜션 같고 메인등보다는 간접등을 사용해서 더 은은하게 쓰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공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내려가서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영상 어떻게 보셨나요? 양지면 주변의 집들이 전체적으로 작은 집들이 많아요. 그래서 보통 시공을 하시는 분들은 가격을 낮게 해서 작은 집들 위주로 가는데, 여기는 그래도 조금 더 퀄리티도 신경 쓰고 넓은 평수로 해서 도전했다는 점은 굉장히 잘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이곳의 장단점 설명드리고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먼저 방 개수를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방 개수가 넉넉한데 방이 전체적으로 짜임새가 좋아요. 그래서 식구가 많으신 분도 괜찮고 또 두세 대가 함께 사셔도 괜찮습니다. 재택근무하신 분한테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조망이 굉장히 좋았어요. 거실이나 방 쪽에서 보여지는 조망 자체가 먼 산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평지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조망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주방에 김치냉장고 자리가 좀 애매했던 점, 그런 점은 좀 아쉬웠고요. 지금 공간 같은 거는 형성되어 있는데 북박이장 같은 거나 뭐 시스템장 이런 추가적인 장 옵션이 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공간에 이렇게 모양이 꺾이는 곳들은 그런 장으로 좀 추가해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단독주택을 꿈꿀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